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1609년 광해군 시대의 비행체 기록이 전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상공에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정성껏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기록들을 하나씩 꺼내어 여러분 앞에 펼쳐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신라의 한 백성이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빛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물체였습니다. 그 백성은 눈을 비볐을 것입니다. 다시 올려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신화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혹은 믿을 만한 증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역사서를 펼쳐 보이려 합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리고 고려사입니다. 이 세 권의 책 속에는 광해군 시대보다 훨씬 오래된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기록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잠든 기록들을 하나씩 깨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삼국유사, 신라 진평왕 시대. 서기 579년 신라 제26대 진평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삼국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던 그 시절 신라의 하늘에는 범상치 않은 일들이 거듭되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진평왕 재위 초기 하늘에서 한 사자가 내려와 왕에게 천사옥대, 즉 하늘이 내려준 옥띠를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옥띠는 훗날 신라의 세 가지 국보 가운데 하나로 꼽혔고 황룡사에 보관되었습니다. 이련 스님은 이 기록을 삼국유사에 수록하면서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가 아닌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왔다는 묘사입니다. 고대인의 언어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는 곧 신이거나 신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눈으로 이 기록을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와 지상의 인간에게 물체를 전달하고 다시 사라졌다는 이 서술 구조는 이후 수백 년이 지난 뒤 조선시대 실록에 등장하는 비행체 목격 기록들과 묘하게도 닮아 있습니다. 삼국유사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13세기 고려 시대의 일이지만 그 원사료는 신라 당대의 기록들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이련이 전설이나 설화를 함부로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삼국유사가 오늘날까지 국보급 역사 자료로 취급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두 번째 기록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하늘 이변들.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김부식이 편찬한 정사입니다. 김부식은 철저히 유교적 사관에 입각하여 괴이하고 신이한 것은 가급적 배제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격한 역사서 곳곳에는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쉽사리 설명하기 어려운 천문이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태양과 관련된 기이한 현상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는 묘사, 혹은 별이 달을 삼켰다는 표현처럼 당시의 천문학 지식으로는 자연현상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고대 천문관들은 밤하늘을 세심히 관찰하는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록으로 남긴 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미신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실제로 보인 무언가였습니다. 삼조고, 즉 세 발 달린 까마귀가 태양 속에 깃든다는 고대 동아시아의 관념은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신화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이 생겨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고대의 관측자들이
태양 가까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물체를 반복적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천문학이 태양 흑점을 발견하기 오래전에도 고대인들은 맨눈으로 태양면 위에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지금도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록입니다. 고려사와 1172년의 비밀. 이제 시간이 흘러 고려 시대로 넘어갑니다. 고려사는 조선 초기에 편찬된 고려 왕조의 공식 역사서입니다. 이 책의 곳곳에는 하늘의 이변에 관한 기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명종 2년 서기 1172년의 기록은 각별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당시의 기록에는 하늘에서 항아리처럼 생긴 물체가 내려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물체는 마치 땅에 닿을 듯이 하강하다가 다시 솟구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짧은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묘사는 1609년 광해군 시대에 강원도 일대에서 기록된 비행체 목격담과 그 패턴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큰 호리병과 같은 형체의 물체가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사라졌고 어떤 곳에서는 세숫대야처럼 생긴 물체가 땅 가까이 하강했다가 다시 솟구쳐 올랐다고 했습니다. 땅에 닿을 듯 하강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 비행 패턴, 그것이 1172년 고려의 기록과 1609년 조선의 기록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 무려 437년입니다. 자연현상이라면 수백 년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될 수 있을까요? 해성은 궤도가 있습니다. 유성은 일방통행으로 낙하합니다. 하강했다가 다시 솟구쳐 오르는 물체는 자연현상의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록입니다. 가야의 금암, 하늘에서 내려온 상자. 이제 삼국유사에서도 가장 오래된 층위에 속하는 기록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 42년,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 지역인 구지봉의 하늘에서 붉은 줄기가 내려오더니 그 끝에 금으로 만든 상자, 즉 금암이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 알 6개가 들어있었고 그 알에서 훗날 가야의 왕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야국 시조 수로왕의 탄생 설화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천 년 동안 건국 신화로만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서술 속에는 매우 구체적인 묘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줄기, 그 끝에 달린 용기, 그 안에 담긴 무언가. 이것은 추상적인 신화적 언어가 아닙니다. 형태와 구조를 가진 어떤 물체에 대한 묘사입니다. 현대의 일부 연구자들은 이 금암의 묘사가 캡슐 형태의 비행 물체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물론 이것이 외계 기원의 물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실제 사건에 대한 당대인들의 해석이었을 가능성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당대인의 언어로 기록됩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왔을 때 서기 42년의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선물로 해석했습니다. 1609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사의한 천문현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읽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기록입니다. 신라 파사왕 시대의 하늘 이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초기 신라 왕들의 재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낮에 별이 나타났다는 기록,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다는 기록,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늘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편찬자 김부식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괴이하고 신이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격한 원칙의 그물을 통과하여 살아남은 이 기록들은 오히려 그만큼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괴이한 이야기를 굳이 쓰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쓴 기록이니까요.
6번째 기록입니다. 고려 태조 시대의 하늘 이변. 고려를 세운 왕건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고려사의 기록에는 태조 왕건의 재위 기간 동안에도 하늘에서 여러 차례 기이한 현상이 관측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고려 시대 내내 하늘의 이변에 대한 기록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고려사는 하늘의 이상 현상을 정치적 징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을 충실히 남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한반도 상공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불가사의한 현상들의 목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7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국유사가 기록된 것은 13세기 고려 시대였지만 그 원사료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서기 1145년에 정리된 것이지만 그 내용은 기원 전후 시기부터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은 각각 고려와 조선의 공식 역사 기록입니다. 이 모든 역사서에 걸쳐 시대를 달리하며 기록자를 달리하며 그러나 놀라울 만큼 유사한 패턴으로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는 기록들이 반복됩니다. 가야의 금암이 그러했고 신라의 하늘 이변들이 그러했고 고려 1172년의 항아리 형태 물체가 그러했고 조선 1609년의 세숫대야 형태 비행체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혜성이나 유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기록을 개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면 그 연결고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능성을 속삭입니다. 한반도 상공에는 우리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그 이래로 줄곧 무언가가 있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도 모릅니다. 천사였는지 자연현상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 비밀은 여전히 하늘 위에 잠들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헛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본 것을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삼국유사의 일연도, 삼국사기의 김부식도, 고려사의 사관들도, 조선실록의 관리들도 그들의 기록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땅 위에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반복된 이 기록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린 시절 올려다본 그 하늘 위에도 혹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는 혹은 어른들에게 들었던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